남자들끼리 모아둔 술자리에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야깃거리가 바로 군대인데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군대 무용담 한두 개씩은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다가 군대에서 누가 더 사격을 잘했었는지 특등사수를 해봤는지를 가지고 다투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총을 잘 쏜다는 특수부대원들을 한자리에 모아둔다면 무슨 일이 펼쳐지게 될까요? 최근 레바논 주둔 다국적 파병부대에서 어느 나라 부대의 사격 솜씨가 가장 뛰어난지 한판 대결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한국 특전사들이 보여준 놀라운 결과에 현장에 있던 프랑스 특임대 지휘관이 도대체 한국 군인들은 어떤 훈련을 받아온 거냐고 찬사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반면 중국은 이런 실력으로 군인이라고 자칭하는 거냐고 큰 망신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13개국 특수부대원들의 정면 대결에서 한국 특전사들이 어떤 활약을 보여준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레바논 유엔평화유지군의 주최하에 13개국 14개 부대가 참가한 사격 경연대회가 열렸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스페인, 프랑스, 폴란드 등 13개국 14개 부대가 참여한 이번 사격대회에서 놀랍게도 가장 두각을 드러낸 곳은 한국이었다고 합니다. 레바논의 평화유지군으로 주둔하고 있는 한국 동명부대 27진 소속 대원들이 개인전에서 특전사 출신 신호창 육군중사와 양진모 육군하사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전준철 육군대위가 이은석 육군중사가 나란히 공동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단체전에서도 간발의 차이로 동명부대가 2위를 차지하며 한국군의 우수한 전투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군인들이 뛰어난 실력의 시상을 맡은 유엔군 지휘관 루도빅 소멀의 프랑스 대령은 동명 부대원들에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성적이 나와 놀랍다며 대회를 위해 어떤 특별한 훈련을 했느냐고 물었다고 하는데요. 동명부대는 대회를 말 그대로 싹쓸이할 수 있었던 비결로 꾸준한 훈련과 자신감을 꼽았습니다. 현지에서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루에도 수차례 임무를 위해 출동해야 하는 동명부대원들이지만 전투력 유지를 위한 실사격 훈련은 빼놓지 않고 격주 단위로 진행하며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실전과도 같은 훈련 덕분에 대회에서도 훌륭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이번 대회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규정으로 인해 각국 선수들이 일체의 부착물이 없는 각국의 고유 총기로 대회에 참가했다는 것인데요. 즉, 개인의 사격 능력뿐만 아니라 소속, 국가 소총의 기본 능력까지 테스트 대상이 됐던 것입니다. 특전사 출신 동명부대 대원들은 국산 무기인 K2C1 소총을 들고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둬 한국 군인들의 전투력과 함께 국산 소총의 우수함까지 증명해냈습니다. 특히 K2C1 소총의 우수한 성능과 높은 구조적 안정성이 대회에서도 훈련과 같은 결과를 내놓을 것이란 믿음을 주어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갖출 수 있게 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타국 선수들도 총기 제식명과 한국에서 만든 총인지를 물으며 K2C1에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K2C1은 군대를 다녀오셨을 남성분이라면 아주 익숙할 K2 소총의 개량형인데요. 우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으나 확장성이 제한당했던 기존 K2 소총에 각종 부착물을 원하는 곳에 장착할 수 있는 피카틴이 레일을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체형에 맞게 부착물과 길이 조절이 가능해 사격 시 반동 억제 능력을 높이고 최적의 사격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이죠. 또한 기존 엎드려 쏴 사격 자세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지나치게 길고 불편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개머리판 역시 5단계 조절이 가능한 새로운 개머리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K2C1 소총은 2014년 시험 배치 후 2015년부터 양산에 들어가 전방부대에 순차적으로 보급되며 기존 K2 소총을 후방부대로 밀어내는 식으로 제식 소총 교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병대의 경우는 이미 거의 모든 보병대대의 소총을 K2C1으로 교체를 마친 상황이죠. 이러한 개선점들의 공통점은 수많은 신체 조건을 가진 병사들이 각자의 몸에 딱 맞는 소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평균적인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이는 징병제로 대규모 군대를 운용하고 있는 한국군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직업군인으로 이루어진 모병제 국가에서는 군인 한 명이 하나의 소총을 소유하며 자신에게 맞게 커스텀 및 관리가 가능하지만 길어야 2년이 지나면 다른 병사에게 총기를 넘겨야 하는 한국군의 특성상 총기를 개인에 맞추기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K2C1은 확장성을 늘려 병사 개인의 신체에 맞도록 총기를 조절하는 것을 기존 K2 소총에 비해 훨씬 편리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조금의 조작을 통해 병사 개개인의 전투력을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앞서 한국이 유엔군 사격대회에서 높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도
한국군의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한데요. 조준경, 보도 손잡이 등 부착물이 장착되면 총기의 명중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나 수십만에 이르는 국군 전부에 광학 장비를 보급하기에는 비용과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때문에 한국군의 디폴트 사격 훈련은 부착물을 부착하지 않은 기본 소총에 가늠좌 가늠쇠로 진행되는 게 기본이었기 때문에 부착물을 모두 제거한 사격대회에서도 한국군은 별반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렇다고 한국군이 광학장비, 손잡이 등과 같은 부착물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미 예전부터 특수부대에서는 전투력 향상을 위해 각종 총기 부착물들을 널리 사용하고 있고 워리어 플랫폼 사업을 통해 K2C1 소총을 보급받은 전방부대를 중심으로 보급형 광학장비가 보급되고 있어 2024년까지 완료될 상황입니다. 반면 그동안 거들먹대다가 망신을 당한 곳이 있었으니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역시 평화유지군으로서 레바논에 파병을 나와 있었고 이번 대회에도 자신만만에 참가했었는데요. 결과는 처참한 사격 성적으로 순위권 안에도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그동안 유엔에서 가장 많은 평화유지군을 파견해온 국가로서 유엔 파견군 중 가장 정예이며 최신식 군대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요. 게다가 2019년 개발한 중국의 신형 제식 소총 QBG-191까지 갖추고 있어 이번 유엔 사격대회는 중국의 무대가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총 13개국 14개 부대가 참여한 가운데 예선전이 펼쳐졌었는데 상위 6개 결승전 참가국에 중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개인전에서도 중국 군인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막상 붙어보니 한국은커녕 인도 말레이시아 군보다 못한 실력인 게 들통나버린 것이죠. 중국 평화유지군은 규모는 크지만 처참한 임무 수행률 덕분에 국제단체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왔었습니다. 심지어는 유엔군 역사에 남을 대형 사고를 치기도 했는데요. 2016년 남수단에서 민간인 지원 활동을 이어오던 미국의 시민단체에서 보고서를 통해 중국 파병병력이 남수단 수도 지바에서 벌어진 무장충돌 과정에서 민간인 보호구역과 부대 주둔기지를 버리고 도주했다고 폭로했었습니다. 이에 중국 국방부에서 즉시 악의적인 조작이라며 중국 측 평화유지군 병력은 거점에 남아있었으며 신속하게 증원부대를 구성해 부상한 군인들을 구조하는 한편 평화유지 임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반박했는데요. 그러자 시민단체 측에서는 추가 보고서를 통해 당시 중국 평화유지군이 무장세력의 공격에 무기와 탄약까지 내던지고 난민촌을 버리고 도주했었다고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민간인, 국제, 인권단체, 군인 등을 취재한 내용을 공개해버려 중국의 반박이 거짓말이었음을 밝혀냈습니다. 게다가 당시 중국 측 군인들이 유엔기지에 있던 피난민을 향해 최루탄을 발사하거나 공격당하고 있는 인권단체 인사를 방치하기도 하며 난민촌 주변 치안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왔었다는 사실까지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름만 평화유지군이지 평화유지에는 전혀 관심도 능력도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반면 동명부대와 같은 한국평화유지군은 국제단체와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호평을 받으며 국제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유엔 결성 이후 최초이자 최대의 유엔 연합군의 도움으로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던 한국이 이제는 유엔의 군대를 파견해 국제평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개무량한데요. 앞서 유엔군 사격대회를 휩쓸었던 동명부대는 레바논의 평화유지 활동을 위해 2007년부터 지금까지 활동하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전투 파병 부대로 국내외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모티브가 되었던 부대이기도 합니다. 동명부대는 2020년 기준 완전 작전 10만 회를 달성하며 레바논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여 현지 파병부대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2020년 8월에 발생한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폭발 사고 당시엔 부대에 비축해둔 의약품 및 생활품을 시민구호를 위해 풀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현지 구매를 통해 피해 주민들에게 구호물자를 지원했습니다. 뛰어난 작전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레바논의 평화를 위하는 모습을 보여준 동명부대에 레바논 주민들은 신이 내린 선물, 레바논 국민의 친구이자 형제라는 찬사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한국 파병부대들이 세계 어떤 나라들보다 호평받는 이유는 현지 주민들에게 인간적으로 다가간다는 점 때문인 것 같은데요. 한국 한 파병부대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일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주민들에게 식량을 나눠줄 때 절대로 던져서 주지 말라는 것인데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러 온 것이지 동물에게 먹이를 주러 온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가짐 덕분인지 한국 파병부대는 특히 민사작전 수행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여러 선진국 파병부대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영만리타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국제평화에 힘쓰고 있는 파병부대 대원 여러분에게 열렬한 박수를 보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